자, 오늘 아침에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32, 이재명이 23.8 해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중앙일보의 인터넷 보도에 보면 김종인은 윤석열 5월 중순에 결단할 것 같아. 색다른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김종인이 어제 일요진단이라는 KBS 프로에 출연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 혼란스럽고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거다. 그리고 나서 자기 확신이 있으면 5월 중순 정도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3월 달에 사표 내고 나가는 걸 보니까 내가 말하던 별의 순간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서 말을 했고 별의 순간을 잡았으면 어떻게 잘 전개해 나갈 건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게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대권 행보에 나선다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색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종전에 일반적인 정치인이 추구하는 안이한 방식을 택한다면 어느 정당을 택하거나 이럴 거다. 그래서 안이한 방식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고 색다른 방식은 자기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은 당분간 야당에 입당하지 않고 중도 보수 세력화에 나가겠다. 스스로 정치 세력을 키운 뒤에 연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자, 김종인은 이달 중순 이후 뜻을 밝힌다 했지만은 조선일보는 정치권에서 7월 이후에 정치 참여를 전망할 걸로 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당분간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중도 개혁 전문가들을 만나 중도 보수라는 정체성을 만들고 이를 세력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당대표 뽑고 난 이후인 7월 달쯤에 이제 세력화를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이다. 자강을 한 뒤에 연대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총장 사퇴 직후인 3월 4일 이후에 제3지대 세력화, 국민의힘 입당 등 여러 카드를 검토하다가 당장 특정 정당에 입당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고 청년, 실업, 노동, 경제, 외교, 안보 등 전문가들의 접촉, 책, 의견서 등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고 있고 향후 정치 참여 선언을 하더라도 특정 정당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답니다. 윤의 주변에서는 그의 대선 준비가 3단계를 거칠 것이다. 그래서 윤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국정 현안에 대한 내실을 다진 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중도개혁 인사들과 함께 정당 밖에서 견제 세력으로 활동하려 하고 이후 정치적 상황을 보고 국민의힘인 등과 연대 연합을 모색하고 이 견제 세력이 새로운 정치 플랫폼 김종인과 같은 걸 의미하느냐라는 데에서는 미지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태섭이 윤석열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 중도 진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김종인을 이렇게 만났지만은 윤 총장 주변에서는 김종인을 존중하겠지만은 정치 세력화의 파트너로 염두에 두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최근에 김종인의 말을 보면 윤석열에 대한 조금 불쾌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당장의 초장에 김종인과 연계되어서 김종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형태의 플랫폼 정당을 기물 간판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야권이 정리될 때까지 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야권이 정리되든 안 되든 윤은 자기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윤의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그쪽의 대표가 된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넣지 않고 있다.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좌우간 윤이 나중에 국민의힘을 빨아들여서 자기가 유력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이 자기를 지지하게는 만들겠지만은 거기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좀 웃기는 이야기가, 정치권 한 인사가 원래 윤이 7월쯤 공개 활동을 해도 애초에 자기가 검찰총장 임기 만료가 7월 24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정치 참여 의견을 말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윤이 가만히 보니까 5월달도 놀고 6월달도 놀고 7월 말까지 석 달을 놀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처럼 지지율만 관리해서 가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가리와 오찬을 거부했죠.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자강론을 우선 생각해 봐야 된다. 윤석열만 믿고 있다가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데일리안에 보면 윤의 자맹 길어진다, 지인의 책 돌린다, 경제 외교 안보 과외 수업 연장선상에서 시사 유튜버 구독하고, 제 거는 비판을 많이 해서 안 볼까요? 민심 청취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뭐 6월달 등판한다는데 6월달이라고 해놓고 제가 봤을 땐 7월달로 넘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윤 주변에 아마 변호사 중심으로, 과거 반기문이가 외교부 관료 중심으로 자기 척근을 꾸렸듯이 윤은 이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 중심으로 지금 척근을 꾸리고, 그리고 공부한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거는 핑계는 국민의힘이 아직 지도부가 꾸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차피 윤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바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꾸려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여야 대선 레이스가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이후에 나가도 되지, 미리 나가면 검증받고 골치 아픈 일만 더 많지 않겠느냐. 자, 반기문도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마 선언하고 20일 만에 결판이 났는데, 윤도 등장과 함께 첫 메시지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보면 한 달 안에 끝날 거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저런 식으로 정치할 것 같으면서 이 자명만 하니까 여러 비판 소리도 나오고 중간에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말도 나오지만은 계속 저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집에 머물며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윤의 척근을 보면 이충건, 신지호 등이 진행하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시사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 그런 거 봐갖고요, 제가 봤을 때 시사 공부 백날 해봤자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서적을 주변 사람에게 권하며 일독을 권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윤석열이 자기 책을 자기 뜻하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잠깐 만난 사람이 냈다라고 비판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당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쾌한 감정을 밝혔다라는 게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의 운명은 자기가 사서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기득권과 관련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 정의와 윤석열의 이미지가 맞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스스로도 기득권이란이죠. 기득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한다고 그것이 이렇게 되느냐?
저는 공부가 아니라 본인의 통찰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표방하는 쪽에서 선거를 통해 이기려면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기존의 보수 기득권 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철저한 서민위주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살아온 과정이나 이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썼어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는 한때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를 고발할 컨텐츠 대표이사다. 국민대학교 조영대학 영상디자인과 겸임교수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지금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보가 어느 날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력 위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사청문회 시절에 윤석열 본인은 처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하면 내가 따로 말을 하겠다고 김진태가 배우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 물으니 그래 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하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이랬고 왜 좀 남한테 내세우기 싫은 학교라서요? 하니까 글쎄요 하여튼 본인 뜻이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거는 프라이버시 이런 거로 밝히기 힘들다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오마이뉴스는 김건희의 학력은 명의이려고 경기대 예술대 회화과 수원이라고 말을 했고 일각에서는 당국대 천안 캠퍼스 미대 서양학과라고 했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번역서에 김명신, 김건희의 옛날 이름이죠. 2006년에 나왔는데 공동 번역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자가 2011년에 같은 책이 이제 5년 뒤에 사판이 찍었는데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이제 경력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걸 지금 검증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를 않겠습니다만은 이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석사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을 보면 논문이 재밌는 논문이에요. 이 사람이 또 여기에서 나오고 난 뒤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사주, 궁합, 관상 등 운세 콘텐츠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학부에서는 서양화를 제공하고 미술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이렇게 번역서에 넣어놓고는 이 박사학위 논문은 주역, 음양, 오행, 사주, 궁합, 관상을 설명하며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하나인 운세 컨텐츠를 다루고 있다 합니다. 이게 뭘 하든 관계없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윤 총장은 공부를 그 주변에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공부가 제대로 제가 볼 땐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뭐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 통찰력이 있는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대신에 자기 주변에 지금 어지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결국 시간 끄는 이유는요. 문가리도 힘이 빠지고 국민의힘도 힘이 빠져서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는 뭐 이제 와서 합니까?